자, 여기에 독도 얘기 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독도 정밀 측량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고, 경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 측에도 중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협의단은 정책협의단 차원에서 독도 관련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고, 외교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슬슬 윤이 될 것 같으니까 슬슬 찔러보는 거지 한 번씩. 윤에다 박진이라고 하니까 네, 벌써부터 이제 온갖 친일파들이 들고 일어나고 독도부터 있습니다. 걸고 넘어집니다. 예. 이래놓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윤 씨 한번 얘기나 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예?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사이좋게 안 지내면 아빠가 호수로 때린다 그랬는데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국내에 뭐 국제 정치학자, 뭐 역사학자 이런 새끼들이 일본이 동아시아를 오랫동안 지배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정에 대한 거는 일본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그러는 개 같은 소리들을 벌써부터 써내고 있고 이걸 언론이 받아쓰고 있어요. 어쨌든 경이 중지를 뭐라고 했으니까 중지를 모아보는 게 예. 경아 자 중지 안아 중지 예. 근데 지금 이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한 거는 사실은 독도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북한도 건드리는 거고 러시아도 건드리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독도 인근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과 러시아의 경계가 될 수 있는 경계 수역에 대규모 가스전이 지금 발견됐다라고 하는 외계인이 전해준 첩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자원전쟁 내지는 외교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자꾸 도발을 걸고 넘어지는 거는 이 경정부가 외교적으로 만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경이라도 독도 문제에 대한 양보를 하게 되는 순간에는 그치예요. 마태기가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이거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또는 현재 있는 이러한 독도 안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굉장히 초계기 도발이 한 4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방식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슬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파울을 하면 심판을 딱 보고 이 정도인데 카드가 안 나오네? 이런 거지. 어디까지 해볼까? 이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선수들이. 이 그거 같아요. 지금. 야구를 할 때도 그 경계선에다 공을 던져보고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스트라이크라든지 볼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고기를 공략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똑똑한 투수는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한테 간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대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윤씨 쪽은 일본에 말을 못해. 그렇게 호수가 무서울까요? 어릴 때 맞았던 호수가. 근데 제가 이제 이 멤버십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지금 경제 위기예요. 그래서 현재 일본의 화폐 가치가 9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1,000원하고 계산 일본 100엔하고 계산이.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더 되면 동남아 화폐 수준이 돼요. 근데 일본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일본 안에 있는 자산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해외 금리는 오르고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려주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되어 있던 해외 자산들이 빠져나가고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지고 있는 국채가 뭐 2경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미 연준이 5월달 안에 6월 되기 전에 0.5% 이상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가면 일본 경제가 말 그대로 폭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환율은 100엔 이상, 100엔 가까이 더 떨어져 버릴 거고요. 950원에서 거의 850원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일본 안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나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철수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IMF에다가 외화 인출권 추가 요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이상 달러를 끌어다 댕겨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일본에 있는 자국민 예금을 차압치는 겁니다. 또? 와. 이번이 3번째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뭘 하던 놈들이니까 쉬워요. 2번은 했는데 3번은 못 하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거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행을 하면 국민들 반감이 반발을 있죠. 그러면 특수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 비상사태 같은. 그 비상사태는 천재지변, 그렇죠. 지진과 뭐 화산 같은 천재지변의 발생이고 그게 안 되면 전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엄령을 때려놓고 국민들 예금을 담보로 해갖고 그걸로 갖고 부족한 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일본이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 러시아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누구든 일단 한 대 때려줘라 라고 지금 도발을 중국이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우리나 북한한테 쳐맞는 게 중재로 보나 나중에 사태 해결로 보나 이게 좀 편할 것 같거든. 러시아는 전쟁하잖아요. 저 일본 열도 밀어버립니다. 성격상.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쪽에서 사실 쳐맞으려면은 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경은 경은- 때릴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이럴 그리고 오히려 텐데. 지가 공모서 갖다 주면서 날 때려. 그래서 죄송해요. 예. 뭐 예를 들어 경이 집권을 해갖고 그동안 묶여있던 통화 수화풀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 그 걸려 있었던 무역 보복을 해결하고 뭐 이걸 한다든지 역사 문제를 양보한다든지 뭔 지랄이든 할 수 있죠. 그 위치에 있으니까. 문제는 일본은 그걸로 해결이 안 돼. 안 되니까. 그건 언발의 오줌 누기야. 큰 건이 필요해. 큰 건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내가 보기엔 북한한테 먼저 쳐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한테 쳐맞았을 때 미국군과 한국군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 싸움을 어떻게 말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이 경정권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야 그럼 된다고. 그렇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마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힘들어. 회의할 데가 없어 지금. 박진희 기자가 그랬어요. 박진희 외교부 장관을 어쨌든 지금 지명이 된 상황이잖아요. 물어봤어요. 인선이 된 상황이니까 물어봤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후에 푸틴 대통령이 축하를 했다. 그랬더니 아유 푸틴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진짜? 진짜? 라이브로? 예. 증거 있어? 예.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YTN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유, 나 정말. 이거거든요? 어우, 나 진짜. 어우, 정말 여기가-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요. 이제 YTN에서 왜 그 영상 잘 만드는 데 있잖아. 아유, 지금 없어졌네. 돌발 영상. 돌발 영상. 그나마 내렸구나. 근데 술 이미 다 먹었나? 사람들이 캡처해가지고. 근데 내리면 어떡해. 조선일보는 썼는데? 푸틴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세상에 했습니다. 왜 저래? 왜 이해해 보려고 그러니? 아니 나같이 이 상습적으로 이름 틀리는 사람도 이 성을 틀리지. 푸틴 이 다 나왔잖아. 푸틴하고 마크롱을 글자 수가 다른데. 글자 수도 다르고 나란 말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질도 너무 다르잖아. 지금 푸틴이 누군지를 모르고 마크롱이 누군지 모르는 것 거지. 같아요. 아니면 이제 네. 가장 근접하게 생각해. 아, 내가 바빠서 몰랐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선거를 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저기요,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건 아세요? 내 대학교 때도 푸틴이 대통령이었어요. 뭘 당선을 축하해.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장난치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살 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이 사람이 외대에서 석자 교수를 했단 말이야 외대에서. 그래도 외대 학생들은 서울대생들보다 100배 낫더라. 애들이 시위도 하더만. 그러니까 해야지 해요. 참 다행이야. 우리 후배들 잘한다 후배들아. 근데 외대 그 특징이 뭐냐면 시위를 하는데 교문을 안 넘어와요. 왜요? 왜? 몰라 교문 나가야 무서운가 봐. 아니에요. 아닌데. 요즘 트렌드예요. 그런가? 네. 그래갖고 항상 그 쪽문은 좁아갖고 사람이 많이 못 나오고요. 도서관 옆쪽길은 정문 앞에는 저 우리은행 있고 삼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시위를 한다 그러면 경찰들이 와갖고 거기를 막아야 되잖아. 그렇죠. 대학생들 한 번도 안 막았어요. 언제요? 언제? 그때. 아 진짜? 제가 90년도 후반 때 거기서 이제 독서실 목욕탕 그 비디오 망할 때. 네. 그때도 아니 그때는 이미 사그라들 때였어. 우리 학교 앞에 주유소가 생기더라니까 세상에. 대학 앞에 주유소가 웬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주유소가 들어서는 거 보면서 야 말세 대학교 앞에 주유소가 들어섰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동대 버스가 와갖고 그 학교 안에 운동장에 그 농구장에다가 세워놓고 노상 거기에서 그냥 놀았어요. 그러니까 외대가 근무하기가 제일 편하고. 아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그 그 외대 누나가 출신이라고 한 명 갖다 드리던데 과 아주. 누나. 아니 아는 사람 중에 대선 후보 있습니까? 네. 없죠? 네. 없네요.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좋겠다. 좋겠다. 전화번호도 있구나. 너 카톡으로 자동으로 등록돼 있는 거 아니니? 아니 이제 그분 어. 팟캐스트도 제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예전에 아무튼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학교에 있을 때 저도 신입생인가 아무튼 되게 어렸을 때인데 밖에를 안 나가고 학교에서 뭐 이불 들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수배 걸려 있어가지고 나가면 잡힌다고. 그래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대생 전체가 수배 걸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못 나왔대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뭐 90년대에는 더 심했겠죠. 외대가 네. 건물이 작아요. 그래서 수색을 하러 들어가면 금방 다 금방 찾아. 잡히잖아. 모든 건물에서 건물까지 5분 안에 다 가요. 그래서 수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창문으로 짐 들고 넘어갔고 옆 건물에 들어가서 숨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그 건물로 돌아가. 숨바꼭질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일 웃기는 건 뭔 줄 알아? 나는 가운데서 보고 있으면 얘네도 숨바꼭질 보여. 아니 이걸 못 잡나? 내가 제보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제보를 왜 해? 어차피 우리 목욕탕 손님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제보는 안 했지만 그렇게 빤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니까. 야, 진짜 우리 학교는 5분은 아니었는데, 아이고, 학교 자꾸만 정말 썩 들어서 건대 호수에 빠뜨리면 빠진다는 그 학교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자만 자. 좋아요? 요런 편해 다니기. 가면 갈수록 정치가 예능이야, 씨. 네. 우리 원래 예능 아, 우리 예능 방송이죠. 네, 예능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리얼 정치보다 못 웃겨요. 아, 여기에 우리가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 그건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네. 푸틴 당선 축하 이러면 에이 이러잖아. 네, 근데 맞아. 근데 박진희 하니까 너무 웃겨. 너무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얘네들의 코미디 드립력이 우리를 초월해요. 그러네요. 네. 더욱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야겠네요. 네. 예.